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네, 강원도 내 광역 기초의원분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이분들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춘천시 의회 배숙경 남숙희 의원 모시고 의정 활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남숙희 배숙경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남숙희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춘천시 의회 국민의힘 배숙경 의원입니다. 자, 춘천시 의회 동료 의원으로서 좀 연배도 비슷하셔가지고 좀 두 분 많이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 이슈토크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남숙희 의원을 만나게 된 것은 저에게 참 기쁜 일입니다. 인성이 좀 고우시고 그다음에 그 성향이 좀 차분하신 성향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여성으로서 의원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거를 보면서 참으로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 담백하신 면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남숙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배숙경 의원님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우리 배숙경 의원님은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이렇게 이제 어필하는 그러한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함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정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료 의원으로서 또 초선으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의정 활동도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참 성실하게 공부를 이렇게 연찬을 참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이렇게 기대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평소에 가끔 두 분이 뭐 차 마시면서 시집 흉도 보고 이러는 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초선 의원이신데 그 의정 활동 사실 뭐 길게 하신 건 아닌데 그동안 그래도 좀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성과라면 제가 들어와서 이제 행감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건데요. 해마다 그 공공기관의 전출금이라든가 네. 출연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 정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예. 그것을 제가 지난 11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부터는 출연금, 출자금, 또 위탁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상식적인 과정인데 네. 없었던 게 저는 그런 걸 또 꼼꼼하게 찾으셨네요. 남숙희 의원님은요? 예,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것들이 좀 새롭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많아서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연찬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년이 다가오는데 좀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의정 기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보람찬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두 분 다 또 공통점이 두 분 다 이제 경영을 하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 이런 것 좀 해결책 이런 것도 좀 많이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예, 저는 의정 활동을 하기 전에 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네.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경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저출산 위기 때문에 네. 사실 어린이집도 지원 시설이든 비지원 시설이든 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저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들을 좀 제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은 또 가정 어린이집은 폐원 위기에 있는 그쵸, 많죠. 어린이집도 참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그래도 지원 시설 정도 그와 이제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배석경 의원님. 저는 이제 남숙희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남숙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현직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대변하기가 굉장히 좀 네. 자유롭습니다. 근데 아, 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아직 아직. 그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기 아, 때문에 예, 예. 관련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활동을 좀 금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활동을 못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현직에 있으면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관하는 상임위원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대신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네, 네, 네. 또 예결위에 올라오는 이런 예산을 좀 지켜주는 요 정도 활동으로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 하지만 되게 중요한 일들을 다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아이들 보육도 그렇고 네. 농업 경영도 그렇고 네. 그래서 중요한 일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뭐 전문적인 지식들을 좀 갖고 계시니까 의회에서 많이 좀 활동도 좀 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임시 마치고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 다녀오셨었거든요. 예, 좀 뭐 주변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해외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썩 좋게 보는 시선은 아닌데 그래도 두 분 이렇게 출장 다녀오시면서 다양하게 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것들을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저기 요즘 경기도 녹록치 않은데 세금으로 쓰는 그 의회 해외 출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의원들도 나가서 그 서구에 발전된 이런 어떤 제도나 뭐 시설 이런 것들 네. 또 그 사람들의 인습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의원님. 네, 아무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의원님들의 해외 출장에 있어서 이제 부적절한 행동에 의해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배숙경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 그 한 기관에 가서 이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포럼 데 아마주라는 기관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시립 문화 복합 시설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인 그런 문화 시설인데 영화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뭐 게임 아니면 영상 이런 제작까지 가능한 그런 어떤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100%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예, 보통 이제 800만 유로 중에 1년 예산이 그렇다 하면 한 600유로 정도만 네. 예산을 지원하고 200유로 정도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어요. 그래서 이 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우리 시혜로 말하자면 출연 기간은 어떤 운영비가 마이너스 네,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100%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조금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폭넓게 어떤 멀티적으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파리 시민을 위한 투모스쿨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그 운영 그 자체가 남녀 그 비율도 적정하게 맞추고 또 빈곤층에 대한 어떤 비율도 이렇게 혼합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그러한 어떤 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영유아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노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만 12세에서 18세까지의 어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돋보였는데요. 일주일에 한 1200명 정도,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무료로 다 자유롭게 이렇게 와서 테크닉을 배우고 또 제작하고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가보니까 시설도 되게 다양화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상들을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그 자기가 만든 그 제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본인이 갖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영화관이니까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그 제작 발표를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직업은 가질 수도 있고 또 꼭 직업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장래에 네. 어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용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 체험을 좀 다양하게 예, 해볼 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어떤 공유재산 그런 어떤 심의를 할 때 보면 그 문화 복합 공간에 대해서 많은 그 동에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문화 복합 공간이 우리 시에서도 꼭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멀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체험 공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체험을 통해서 어떤 장래에 대한 것들을 빨리 예. 결정할 수 있는 고민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예.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출장 가시기 전에 임시회에서 또 두 분 다 열심히 또 목소리를 내셨는데, 네네. 자, 발의를 많이들 하셨어요. 어떤 거 좀 하셨는지. 저는 그 의회 권한인 조례 제정 관련해서인데요. 그동안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안 예고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 그 의회 회의 규칙에다가 조례안 그 예고 기간을 넣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건데 예, 안 했었던 없었습니다. 거가 예, 그래서 예. 꼼꼼히 조례를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저희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예, 진짜 의외로 상식적인 거. 예, 예. 이걸 아직까지 예, 안 했었나 예. 하는 그래서 거를 진짜 꼼꼼하게 잘 집행-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는 그 입법 예고가 있어요. 20일이라는 그쵸, 예, 기간이 있는데
아니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라고 해서 네. 그런지 그거 특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 예고 기간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예. 알았는데 그랬군요. 있어도 네. 되고 없어도 되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쵸. 주민들의 어떤 삶과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조례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좀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깜짝 놀라게 되네요. 예. 자, 남석희 의원도 예. 예, 저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요. 네. 요즘 이제 인구 30만 만들기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12월 내년 24년 12월 30일까지 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네. 인구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인가 증가책 조례를 일부 개정한 거예요. 내용은 이제 대학생 장려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한 학기당 예.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이제 기관 단체 전입을 10명에서 3명으로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용돈이라도 좀 더 주면 좋은 것 같네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석희 의원께서 춘천시 인구 30만 만들기란으로 조례를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좀 인구 늘리기 정책 그 부분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이제 개정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금 등 어떤 전입금 올려주는 거에만 그 일부 개정이 된 건데요. 물론 다른 정책들이 얼마나 뒷받침이 돼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춘천 시민들에게는 인구 30만이든 인구 29만이든 그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네. 다만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데요. 사실 그 대도시 특례 지원이라는 게 그 조문을 살펴보면은 이게 거의 선언적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한다가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구 3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떤 지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는 경찰서, 보건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 설치된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양양도 사실 경찰서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춘천시 인구 30만이 됐다고 경찰서를 하나 더 설치해 줄까요? 그것도 좀 의문이고 보건소 하나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면에서 사실 보건소가 인구가 늘어나면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각 읍면동에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갖추려면 읍면동에 나가 있는 그런 지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페이 닥터를 두던가 네네. 시설을 실질적으로 보완해주고 그 읍면동에서 시내까지 나오지 않도록 가까운 어떤 좀 이렇게 가벼운 이런 질병들은 그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실질적인 내실을 좀 다지는 하는 게 좋지 낫지. 않을까? 예. 보건소가 그렇군요. 하나 실제 더 생긴다고 해서 네네. 별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네. 그렇게 큰 실익이 있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인구 30만을 넘기면 어쨌든 뭔가 좀 그래도 낫지 싶은 생각에 왜냐하면 소비래도 예, 소비 그렇죠. 인구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도 저도 열심히 정책 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근구 개념으로 저는 좀 정말 기본적인 인구 계획을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좀 하나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연구 중인데요. 네. 그 생활인구 개념이 아직 이제 처음
직접 들여다보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많이 연구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